자, 1번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 상승으로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급락했던 반도체 대형주가 오늘 나란히 불기둥을 뿜어냈는데요. 오늘의 수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로 만나볼 텐데요. 문제지 열어주세요.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힘든 시장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시장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이번 달 들어 거센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순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에 따라 반도체와 바이오 위주로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탑3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수페타시스 1위로 자리했고요. 2위에는 현대중공업, ABL 바이오가 3위로 자리했습니다. 먼저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 매우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반도체 투톱과 함께 이수페타시스 매우 강했는데요.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80%나 뛰어 올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18%대 급등하면서 5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분기에도 호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이 상승세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지난 1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조선 업계에 대한 수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조선주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장 외국인들 수급 유입되면서 2.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3위는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최근 바이오와 코스닥을 합쳐서 바스닥이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바이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평균 계약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ABL 바이오가 일라일릴리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바이오 업계 역사상 세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붉은 빛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트리온, 두산 에너빌리티, 메리츠 금융지주 순으로 자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강했던 가운데 셀트리온은 오늘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3%대 하락한 건데요. 얼마 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R&D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더불어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에 총 4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려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 이에 대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붉은 빛으로 마감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최근 원전과 SMR 사업 중심의 수주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주가가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3위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최근 금융과 지주사에 대한 관심 매우 뜨거웠습니다. 얼마 전 3분기 역대 최대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2조 클럽에 입성했는데요. 더불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속에 9%나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흐름 짚어봤는데요. 과연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외국인 매수 탑3 그리고 기관 매도 탑3 이렇게 6가지 종목을 보여드렸고요. 과연 두 분 전문가가 주목한 종목은 무엇인지 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지 전문가는 이름이 또 나오네요. 셀트리온이 오늘도 수급 특징주로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박 대표가 꼽아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저희가 이 유형의 문제를 지금 내고 나서 뭐 매수든 매도든 매번 이름을 올리고 있고 매번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산업 자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FDA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했는데
이 절차가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는 좀 간소화된 내용들을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뭐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생략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언급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기간도 줄어드는 데다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억에서 3억 달러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식약처 측에서 이런 미국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 만큼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셀트리온이 올해 들어서 미국의 생산시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뉴저지 생산시설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관세 이슈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방어를 할 수 있게끔 미국의 생산시설을 이렇게 인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증설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인천 송도 시설보다 생산 능력이 1.5배 정도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이번에 3분기 매출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 16%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그동안에 횡보를 하다가 이 18만 4천 원 강한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맞아요. 거래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또 상단선인 19만 원 선도 돌파를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 구간대가 아무래도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추세 자체도 살아있고 거래량도 워낙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추세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관점에서는 22만 2천 원 구간대를 목표가로 일단 저는 잡아보고 싶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15만 2천 원대로 잡아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구간이 박스권 하단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손절 라인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바이오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금리 인하라던가 그런 추세에 있기도 하고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슈들도 워낙 많은 만큼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모임이 있을 때에도 서정주 회장이 함께 자리를 하고 또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하는 그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그만큼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동반 순 매수가 쭉 들어오다가 일단은 오늘장 살짝 멈춘 듯한 모습이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원, 16만 원까지 떨어지는 것들 투자자들, 주주들은 상상도 안 할 것 같고 20만 원 재돌파 여부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수급적인 측면 오늘장 하루 것만 보고 좀 실망하기는 이르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키워드에 따라서 지금 수급 상황이 좀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 금리 이슈 때문에 약간은 위축된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에 대한 전망치는 여전히 좋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변동성이 나온 구간대에서 더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어찌 됐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에 눈이 좀 가고요. 자, 그런가 하면 박 대표께서는 HD 현대중공업을 꼽아 주셨습니다. 네, 뭐 지금 조선주들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실제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일단은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상승 룸에 더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주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미 이 팩트시트 발표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군 함정 같은 경우도 이제 상선만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해군 함정까지도 국내에서 이제 조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미 협력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 동력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언제나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변동성이 나오고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정식 매수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다양한 선종들 그리고 엔진 사업까지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군함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선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고수익 가스선 같은 것도 역시나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초대형 에탄 운반선 시장도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LNG 운반선과 같은 굉장히 고수익성 선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선종에 따른 상승 모멘텀도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엔진 부분은 뭐 워낙 우리나라가 강자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과 경쟁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엔진 사업부도 계속 순항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페루에 2000톤급 잠수함 공동 개발 그리고 LOI를 이미 따놨습니다. 의향서를 받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캐나다라든지 기타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시장으로 가장 먼저 1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잠수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현대중공업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실적도 좋습니다. 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70% 이상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저가에 수주했던 선박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제 고가에 수주했던 고성가 선박 비중이 늘어나면서 점차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니까 역시나 계속적으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반등 추세가 강합니다. 일단 저는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잘만 하면 고점 뚫으면서 쇼커버링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7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 구간이죠. 5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 팩트 시트도 발표가 되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이 정도면은 이제 수혜 호재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후에 원잠, 핵잠 뭐 국내에서 건조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상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 부분에도 한계는 있죠, 이미.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수주가 이제 완성이 된 상태에서 수익성이 아까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익률이 개선된다는 게 주가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군함이라든지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주가는 재평가 받을 거고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본업 이외에 추가 상승 모멘텀이 다양하다는 점이 조선업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